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뻤겠다. 아, 뭔가 그 공원의 햇살, 그리고 햇살. 이 서툴게 잡고 있는 그 핸들. 이런 거 보니까 다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과거 속 기억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 그 경험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예진 씨 얼굴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했던 순간들이 이제 영화처럼 쫙 이렇게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흔하게 사용되는 UFO. 미확인 비행물체의 목격담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만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맞아요. 그 예전에 별에서 온 그들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도민준 씨 역할이 외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기록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대적인 개념의 첫 번째 UFO 발견 보고는 바로 1947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소화기 사업가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비행하던 중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맥 상공에서 마치 가오리 형태로 생긴 9대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는데요. 지상에 착륙한 아놀드는 각 언론사들의 취재에 응해 마치 물 위를 톡톡 튀어 날아가는 접시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해 비행 접시에 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UFO는 일반 대중에게 각인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그 UFO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이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서 비행 접시라는 발언이 나오고 이후에 블루북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UFO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기자들이 몰려든 걸 보니까 이 발표 이전에는 그럼 UFO 목격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앞서 나왔듯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던 것처럼 비슷한 기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그 목격을 했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목격자들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비행 접시 발언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그때부터 이제 목격 보고가 쏟아진 거죠. 나도 그때 봤었다. 그렇죠. 나도 봤었다 이렇게. 맞아. 그리고 같은 해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이라는 마을에 UFO가 추락해 외계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우리가 지금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그렇다면 머나먼 다른 태양계 또는 뭐 다른 은하에도 당연히 이런 생명 현상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정확히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요. UFO 제보는 매년 한국에서도 꾸준히 400에서 500건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과학 현상에 의한 착시지만 UFO 존재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UFO야, UFO. 와,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된다. 아, 예진 씨는 UFO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UFO도 없고 외계인도 없다 주의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외계인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귀가 이렇게. 이거 지금 굉장히 비인격적인. 아니, 귀가 되게 매력적이시라. 아, 그래요? 네, 이게 되게 또 엘프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요? 다른 사람 외모로 평가하시는 그 기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우친 결과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5대5 수준이었죠. 결과 발표 당일까지도 찬반 시위가 양쪽에서 뜨겁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1973년부터 45년 동안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국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마다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은 182억 파운드, 약 31조 6천억 원이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생각에 EU 탈퇴 여론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But I must also be frank, public disillusionment with the EU in our country is the deepest that it has ever been. People feel that in too many ways the EU is something that is done to them, not something over which they have a say. 또 강력한 반이민 정서와 EU 안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연합 출범 초반부터 파운드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이 브렉시트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국민투표 결과로 탈퇴가 결정된 뒤에도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는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200만 명을 넘기며 한때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퇴는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영국과 EU는 지난 2020년 말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4년 만에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I know this is a difficult day for some, and to our friends in the United Kingdom, I want to say,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그런데 이후에도 영국이 이 합의를 좀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6월 24일엔 또 다른 일도 많았는데요. 1989년에는 장쩌민이 중국 당 총서기로 임명됐습니다. 장쩌민은 무력으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당시 중국의 최고 실권자 덩샤오핑을 적극 옹호하면서 당내 지지를 얻었다고 하죠. 오, 그렇구나. 그리고 1947년에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 불붙은 시위는 8월 말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무산되고 유엔의 감시 아래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